자, 확률의 개념을 좀 공부하고 갑시다. 자, 확률이라는 것이 수학적인 확률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이라는 개념은 전체의 개수, 그러니까 개수분의 개수로 보셔야 되는데, 전체의 개수,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우리가 원하는 해당 경우의 수로 접근하는 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전체 경우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가 수학적 확률이 되는 거죠. 주사위를 던진다. 그 중에 이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주사위의 눈을 던지는 것은 전체 6가지가 될 것이고 짝수는 2, 4, 6, 3가지다 보니까 뭐 6분의 3, 2분의 1 정도 되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 걔를 P라고 합시다. 결국은 수학적 확률은 개수로서 접근하는 방식을 그 확률의 정의로 보는 게 수학적 확률의 개념이고요. 자,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개념은 주사위를 던지는데 만약에 6번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한 번 나온다. 이거는 뭐 운이 좋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시행의 횟수를 n이라고 하고 성공의 횟수를 a라고 했을 때 10번 시행했다, 6번 시행했다. 그러면 한 번 나온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뭐 600번 시행했다. 그럼 1의 눈이 100번 나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시행 횟수분의 성공의 횟수, 그 n을 무한히 많이 늘리게 되면 그땐 수학적 확률과 같아지게 된다라는 개념이 통계적 확률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통계적 확률이 뭐냐 그러면 n분의 a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p를 말한다는 것도 유념하십시오. 자, 수학적 확률은 결국 통계적 확률과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기하적 확률인데요. 자,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은 넓이나 길이, 이런 어떤 기하적인 도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분의 전체 영역, 뭐 넓이가 될 수 있고 길이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부피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해당 영역.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기하적 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는 관역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명중을 시킬 수 있는 요만한 관역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뭐 10이라고 할까요? 1, 10 그랬을 때 관역판 정중앙에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전체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걔가 이제 파이 r 제곱이니까 100파이쯤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1이다라고 했으면 파이가 되겠군요. 그래서 100분의 1이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개수를 셀 수가 없는 그런 무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넓이나 길이로 접근하는 것을 기하적 확률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9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5 이상의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집합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곧 집합이 됩니다. 사건은 집합으로 나타내어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사건 자체가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뭡니까? 4하고 8이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5 이상의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고 했을 때 B는 뭐가 되겠습니까? 4 이상의 짝수, 5 이상의 짝수 6, 8, 10임을 알 수 있죠. 자, A 사건과 B 사건이 있고 교사건 본다 그러면 8쯤 나오겠네요. 자, 1번은 B가 10하고 8이냐? 6도 있다는 거 1번 아니네요. 2번 합사건이 4, 8, 10 합사건은 4하고 6 빠졌네요. 아니고요. 자, 교사건이 4, 8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교사건은 8만 되니까 3번도 틀렸고 이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개냐 그랬습니다. 10개 중에서 2개를 제외했으니 8개가 맞는 거죠. 자, A 여집합 교집합 B라는 얘기는 B 교 A여가 되고 얘는 B 빼기 A로 접근할 수 있죠. 자, B에서 A를 뺀 것은 6과 8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6과 10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배반입니다. 두 번째 개념 배반인데, 배반이라는 것은 A하고 B하고의 배반이다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말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A가 여기 있고 B가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 배반이라고 하고, 집합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들을 서로 소라고도 말하죠. 서로 소. 자,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1, 3, 4, 7, 9, 10 자연수가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보기에서 배반 사건인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 아닙니까? 자, 1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그럼 기억은 그런 사건 다 쓰시면 돼요. 1, 3, 4, 7, 9, 10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러니 기억은 그 어떠한 집합과도 배반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요. 1, 그리고 3 있나요? 7, 9가 보이네요. 자,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요. 소수 1은 아니고 3 소수죠. 7 소수 두 개가 되는군요. 8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요. 8의 약수 1, 4 이렇게 있나요? 자, 이런 사건 중에서 배반인 것,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디귿과 리을이 배반임을 알 수 있죠. 니은 리을 배반 아닙니다. 요거 두 개 배반이고요. 요 두 개도 배반이 아니죠. 1이 섞여 있으니까. 배반 사건인 것은 디귿과 리을임을 알 수 있고, 배반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는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배반이다 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수학적 확률이요. 전체의 개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해당 개수로 접근하는 것을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합니다. 156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합이 4배수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4배수일 확률. 전체 경우수는 6 곱하기 6인 36임을 알 수 있고요. 자, 4의 배수가 나온다는 경우는 첫 번째, 합이 A와 B의 합이 4가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A와 B의 합이 8 나오는 경우, 세 번째는 A와 B의 합이 12가 나오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잘 계산해서 더하시면 되겠네요. 자, A 더하기 B가 4가 나오는 경우라면 1, 3, 2, 2, 3, 1 세 가지 나오는군요. 자, A 더하기 B가 8이 나오는 경우라면 2, 6부터 시작해서 3, 5, 4, 4 그렇죠? 5, 3 그리고 6, 2 그래서 총 5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눈의 합이 12가 되는 경우라면 6 하나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더하면 이건 9가지가 됩니다. 36분의 9가 되어서 4분의 1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군요. 자, 그 다음에 순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순열은 P라고 하죠. NPR.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고 배열하는 경우를 순열이다 라고 합니다. 수영도에서 나왔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P3 뭐였습니까? 5개 중에 3개를 택해서 배열해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3개를 곱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3까지 곱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P3 그럼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로 처리되는 것이 순열의 일반적인 계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명의 남학생과 4명의 여학생이 일렬로 등산을 합니다.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서게 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남자를 대문자라고 쓰고요. 여학생을 소문자라고 이렇게 봅시다. ABCD 총 6명이 등산을 하고 있네요. 전체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곧 뭐예요? 등산을 일렬로 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따라서 6팩토리얼이 전체 경우 수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경우 수는 남학생끼리 이웃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둘을 묶으셔야 됩니다. 그럼 묶음 덩어리를 처리하면 총 5개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5팩을 배열하고 그리고 남자 둘을 배열 다시 해주시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6팩분의 5팩 곱하기 2팩 그래서 6분의 2 3분의 1이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배열한다. 이웃
원탁에 배열한다, 이웃하지 않게 배열한다 라는 개념의 경우의 수 문제를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순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탁 위에 n명을 나열한다. 지금 같은 경우라면 6명을 나열한다 그러면 6팩을 6으로 나누셔야겠죠. 일반적인 공식은 이거지만 사실 하나를 고정하고 배열해도 같은 경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한 명을 12시 방향으로 고정했을 때 다른 5명을 배열하는 경우 수는 5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 배제의 상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고정 후 배열의 상황으로 갈 것인가를 고려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B, C, D 5명의 학생이 원탁을 둘러 앉습니다. A와 B가 이웃하게 자리를 앉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5명이 이웃하는 배열은 5팩이 됩니다. 4팩이 되는군요. 4팩분에 A와 B가 이웃해라. 자,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요. 그러면 A하고 B를 하나의 묶음 처리하셔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3명이 배열되다 보니까 이 4덩어리를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는 3팩이 됩니다. 4팩을 4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A, B 자리 교환을 고려하신다면 2팩을 곱하셔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팩 곱하기 2팩이군요. 3팩 곱하기 2팩. 그래서 3 주어지고 4분의 2, 2분의 1이 답임을 알 수 있죠. 답은 5번이겠군요. 자, 207번 문제로 가볼게요.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 수는 5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3개를 뽑는 경우 수, 즉 5의 3제곱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만든 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3개를 뽑았는데 짝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숫자만 고려하시면 되겠죠. 이쪽이 2가 오거나 4가 오는 경우도 두 가지 경우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가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여전히 1, 2, 3, 4, 5니까 5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 여기도 각각에 대하여 5가지가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2가 올 거냐 4가 올 거냐를 결정해 주셔야겠죠. 따라서 2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의 세제곱, 5의 제곱과 5의 제곱 지워져서 5분의 2가 답임을 알 수 있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입니다. 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예를 들어서 A, B, C, D를 배열을 하라. 그러면 그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5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열과 분배와 나열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겠죠. 특히 A, C, D, E를 배열해라. 그 경우는 같은 문자 2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팩을 배열하긴 하되 이 2개 자리 바뀌는 경우를 배제시켜줘라. 그래서 2팩으로 나누는 게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순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순열 같은 경우라면 순서가 정해진 배열입니다. 순서가 있는 배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순열로 가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 D를 배열하는데 A하고 B 중 A가 항상 먼저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를 만났더라도 자,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는 A는 그냥 A가 되고 뒤에 있는 A는 B로 바꿔서 생각한다 그러면 그 배열이 항상 B가 뒤쪽에 나오는 배열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가 있는 배열을 만났을 때는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그러한 순열로 보시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210번 문제는 6개의 문자 T, O, M, A, T, O. 자, 이것을 배열합니다. 5끼리는 서로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전체 경우수 먼저 볼까요? 전체 경우수는 같은 문자 5가 보이네요. T도 보이네요. 자, 그래서 6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것이 전체 경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5끼리 서로 이웃해라라는 얘기는 5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요. 그러면 T, M, A, T 그리고 한 덩어리, 물론 이 덩어리에는 5가 붙어 있는 상황이죠. 얘를 배열하는 경우라면 5팩 나누기 2팩이 되죠. 5팩 나누기 2팩이 되며 이 5는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것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약분하면 여기 6이 될 것이고 그럼 6분의 2임을 알 수 있죠. 6분의 2가 답이 된다.
3분의 1이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순열의 개념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조합을 이용한 확률입니다. 조합은 NCR 그럼 뭡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말하죠. 그럼 NPR을 R팩으로 나눠야 한다라는 개념이 자, 조합의 개념이 됩니다. 순열과 조합은 관련이 있죠. 순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요. 택하고 배열이었었습니다. 택하고 배열. 따라서 NPR 그 자체가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고 그리고 R개를 배열하라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NCR 개념은 R팩으로 NPR을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P를 먼저 배웠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수용도의 개념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C를 나중에 배우고 P를 먼저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213번 문제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미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고 합니다. 그럼 흰 공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3개를 택하죠. 3개를 택했을 때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2개 나와라. 그 얘기는 자, 일반적으로 7개 중에서 3개를 택하는 것이 전체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 흰 공이 1개 꺼내줘야 한다는 얘기는 3개 중에 1개를 가져와야 되고 검은 공 4개 중에 2개를 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경우의 수를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7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팩인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경우가 되겠죠. 35가 되겠네요. 자, 3C는 3이 되고요. 4C는 6이 됩니다. 35분의 18. 이게 답이 되면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통계적 확률이에요. 다음 표는 어느 양궁 선수가 화살을 200번 쏘아서 7점 이상을 맞힌 횟수를 나타낸 거래요. 9점 이상이 맞출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200번 쏘아서 7점 이상을 맞은 횟수예요. 그럼 전체가 200번입니다. 그 중에서 9점 이상이라는 얘기는 9점과 10점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7과 25를 더하면 60, 70, 2가 되는군요. 약분 처리하면 100분의 36, 50분의 18, 그죠? 100분의 18, 한 번 더 약분하면 25분의 9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시행 횟수를 가지고 성공 횟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큰 경우를 200번이라고 보는 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쏜 것이 아니라 200번 쐈을 때 만들어지는 횟수니까 이것을 충분히 큰 수로 보고요. 얘를 수학적 확률과 같다고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하적 확률이 돼요. 219번은 전체 넓이분의 해당 넓이로 접근하는 기하적 확률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1과 2와 3인 원으로 이루어진 관역에 총을 쏠 때 총알이 색칠한 부분에 맞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요. 여기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반지름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전체 영역은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넓이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의 제곱인 9 파이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반지름의 길이가 2와 1 사이에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4파이에서 파이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3, 즉 3분의 1이 답이 됩니다. 기하적 확률은 넓이로 접근한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입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은 기본적으로 임의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1이 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이다 라는 것이 기본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본 공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공집합이다라고 하자. 파이라고 하자.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기억은 0과 1 사이에 확률이 있다 참이 되고요. 전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과 0을 뒀기 때문에 1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교집합의 확률도요. 0과 1 사이에 있는 것도 당연하죠. 교사건의 확률도 0과 1 사이에 있게 됩니다. 합사건도 마찬가지겠죠. 자,
표본 공간 S 두 사건 A, B에 대하여 1번은 포함 배제 원리를 표현해주고 있죠.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고 그리고 교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뺀다. 이것을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합니다. 특히 배반 사건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0이 되다 보니까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의 합으로 접근하면 되고 3번은 여사건의 확률이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24번 문제는 A 합집합 B의 확률이 0.9가 돼요. 자,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시고 자,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시면 되겠죠.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돼요. 합집합이 0.9라고 했습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2다 보니까 이게 0.8이겠죠. 자, B가 일어날 확률은 0.5에서 접근하면 0.5임을 알 수 있죠. 1에서 0.5를 뺀 것 또한 0.5가 됩니다. 자, 교집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얘를 X라고 처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X와 0.9를 자리 바꾸게 되면 1.3에서 0.9를 뺐네요. 따라서 X는 1.3, 0.9, 0.4가 답임을 알 수 있죠. 답은 3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포함 배제 원리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집합, 여사건의 확률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로 가봅시다. 229번 각 면이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정사면체가 있고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정육면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두 밑면에 적힌 두 수합이 8 이상이거나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요.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쪽이 4면체 주사의 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6면체 주사의 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합이 8 이상이거나 4 배수라고 했으니까 8 이상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8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배수라는 것은 4하고 8이 있다 보니까 4 요거밖에 나오지 않죠. 전체 경우수는 6, 4, 24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거 6개와 3개를 더한 9개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4분의 9 이게 조금 그리기가 불편하더라도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라면 4일 때와 8 이상일 때를 두 개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합이 8 이상이면서 4배수인 이 경우가 중복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를 따로 계산해서 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서술형 쪽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겠죠. 첫 번째, 자, 4 배수의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4 배수의 경우를 뭐 집합 A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8 이상의 경우에 사건을 B라고 정의해 놓고 세 번째 모철에 되면 A 교집합 B가 필요해요. 그래서 4의 경우의 수 NA를 구하시면요. NA는 4배수니까 요거 3 플러스 3, 6가지가 되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B, 8 이상의 경우 수도 6가지면 알 수 있죠. 그리고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는 뭐죠? 8이니까 세 가지 경우임을 알 수 있어서 전체 24는 똑같고요. A와 B 그리고 N, A 교비 경우의 수를 빼셔야겠죠. 12가지에서 3가지를 빼니 9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서술형 쪽에서는 답안 작성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는 확률 또는 사건을 분명히 정의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함 배제 원리에 의해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 그리고 A 교집합 B의 확률을 뺀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P, A 합 B의 확률은 PA의 확률 플러스 B의 확률 그리고 A 교집합 B의 확률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24분의 6이 되고요. 또 24분의 6이 되고 얘는 24분의 3을 빼서 자, 이렇게 24분의 9가 나왔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두 사건 AB가 배반 사건일 때 문제를 다뤘는데요. 어느 고등학교의 우쿨렐레 동아리의 회원은 여학생이 5명, 남학생이 4명입니다. 이 동아리의 회원 중에서 축제에서 공연할 2명을 뽑았을 때 뽑힌 2명이 성별이 같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전체 경우 수는 9명 아닙니까? 남자 5명, 여학생 5명, 남학생 4명이니까 총 9명인데 2명을 선발해야 됩니다. 성별이 같다라는 얘기는 여학생 5명에서 2명을 뽑거나 또는 남학생 4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이건 남학생 2명 뽑고 여학생 2명 뽑는 그러한 교사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사건으로 처리하시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C는 9 곱하기 8을 2로 나누니 4가 되고요. 5C는 10이죠. 플러스 4C는 6이 됩니다. 6, 4, 24분의 16 약분하시면 12분의 8, 6분의 4, 3분의 2인가요? 답은 3분의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5번 유형입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 중에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그 수가 3배수도 아니고 5배수도 되지 마라. 그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전체 경우 수는 어디까지나 1부터 20까지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기 때문에 전체 20까지만 알 수 있죠. 3배수도 아니고 5배수도 아닌다라는 얘기인데 이 경우는 3배수인 경우를 1에서 뺍시다. 3배수이거나 5배수이거나 계산하시면 되겠죠. 문제는 15배수가 있을 수 있어요. 교사건이. 즉 A라는 사건을 3배수, B라는 사건을 5배수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뭐겠습니까? 확률이죠. 확률. 어떤 확률이에요? 확률. 자, 3배수도 아니고 즉 A의 여집합의 확률 그리고 5배수도 아닌 그러한 확률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뭐랑 같습니까? A 합집합 B 전체의 여사건과 똑같죠. 예,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얘는 1 빼기 P A 합집합 B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니 1에서 확률을 빼는 여사건으로 접근하시는데요. 합집합 중에서는 5배수와 3배수의 교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즉 15배수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3배수가 몇 개 나옵니까? 6개, 3, 6, 18이니까 6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배수는 20까지 총 4개 나옵니다. 15배수는 1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들을 정리하면 1에서 20분의 9를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분의 11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군요.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사건의 확률인데 적어도라는 말을 만났을 때 접근하시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어도라는 말을 만나면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 무조건 여사건으로 접근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래도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심을 해봐라 이런 거죠. 자, 223번은 남학생 5명, 여학생 2명이에요. 총 7명이네요. 2명. 이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 수는 7C3임을 알 수 있죠. 7C3에서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을 뽑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다라는 사건의 반대 개념은 남학생만 3명 뽑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학생만 3명 뽑는 것을 이제 여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에서 여사건의 확률로 가시면 되겠죠. 남학생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를 뺀다 그러면 적어도 여학생이 추가로 들어가겠죠. 자, 1-7C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빼기 6으로 나누게 되고요. 자, 5C3은 10이 되죠. 따라서 1-35분의 10, 7분의 2가 됩니다. 1-7분의 2는 7분의 5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다음 유형입니다. 어떤 학생이 OX로 답하는 5개의 문제에 임의로 답을 표시할 때 2문제 이상 맞힐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2문제 이상 맞춰야 돼요.
그럼 두 문제 이상을 맞는다는 얘기는요. 이것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모두 틀리거나 하나만 맞추거나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1에서 빼면 되겠죠. 자, 모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두 틀린다라는 얘기는 5개의 문제를 모두 다 틀려라. 하나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다 보니까 OX 문제이니까 2분의 1이죠. 맞출 확률도 2분의 1, 틀릴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5개를 모두 다 틀릴 확률은 2분의 1의 5제곱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한 문제만 맞출 확률이요. 그러면 2분의 1에 4제곱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5개를 곱해야겠죠. 몇 번을 틀렸는지 결정해야 되니까. 자, 이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이런 겁니다. 총 5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5문제가 나오는데 1번 문제부터 5번 문제까지라고 한다고 했을 때 1번 문제를 맞히고 나머지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맞추고 첫 번째와 나머지 문제를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확률은 여전히 2분의 1의 5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개수가 중요한데 그 개수는 5일 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5를 곱해야 자, 한 문제 맞출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답은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32분의 1과 32분의 5를 더한 그 값을 1에서 빼셔야겠죠. 1 마이너스 32분의 6입니까?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6분의 3이 되어서 결국 16분의 13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죠.